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사랑하는 미주달입니다. 요즘 경제 지표를 보면 인플레 수치가 매우 괜찮게 나오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죠. 저 또한 지금 수치가 매우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인플레는 끝났으니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까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인플레 지표에 대해서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먼저 소비자 물가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 에너지 쪽에서 인플레 수치가 많이 꺾인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보시다시피 그에 반해서 지금 음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임대료 값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산자 물가 지수도 보여드릴게요. 생산자 물가 지수에서도 가장 가파르게 하락한 게 에너지죠. 그럼 요번에 생산자 물가 지수라든지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친 게 에너지죠. 그럼 이 에너지가 한동안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기사 내용을 볼게요. 오펙 플러스에서는 증산 속도를 늦췄고 바이든은 비축유를 방출했기 때문에 원유 가격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으나 가을이 될수록 비축유는 바닥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겨울이 될수록 원유는 러시아의 무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변동성이 작은 물가 지수를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널리 사용되는 클리브랜드 측정값인 소비자 물가 지수를 봐야 되는데요. 이 물가 지수는 가장 변동성이 큰 물가를 제거한 지수를 계산한 겁니다. 가령 렌터카라든지 휘발유입니다. 한마디로 어느 방향에서든 가장 큰 이상값을 제외하고 평균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수치를 보면 역대급으로 인플레 수치가 높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고정가격 지수도 보여드릴게요. 애틀란타의 고정가격 지수가 전달에 비해서 많이 하락은 했지만 많이 하락을 했죠. 5.8 정도가 되죠. 근데 그래도 매우 높은 수치죠. 고정가격 지수가 뭐냐면 장기적인 변경 계획이 필요하고 인하하기 어려운 가격을 말해요. 근데 이 수치가 매우 높은 거를 볼 수 있고요. 그만큼 물가는 높은 수준에 와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죠. 채권 시장에서도 소비자 물가나 생산자 물가를 보면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반응이 좋아야 되는데 미국 장단기 스프레드는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장단기 스프레드는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채권 시장에서는 이번 물가 지수가 단기적인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연준들의 말을 보면 기사 내용 볼게요. 시카고 연은 총재는 7월 소비자 물가가 긍정적이지만 8.5%가 기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줬죠. 이미 숫자가 매우 큽니다. 그만큼 연준 의원들은 매파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리치먼드 연은총재도 인플레 둔화는 환영하지만 금리는 계속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미니애폴리스 총재도 내년 초 금리 인하는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표현해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엘 에리언은 금리 인상 속도 안 늦춘다 라고 표현해줬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반응은 당연하죠.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보면 70년대를 보시면 이때 연준이 스탑 앤 고 정책을 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플레이션이 오르니까 금리를 올렸다가 떨어지니 내렸습니다. 그랬더니만 인플레가 거의 15%까지 육박을 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금리 인상은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시장 환경에 지금 JP모건의 CEO가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지금 JP모건의 CEO는 미국이 침체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금리와 양적 긴축도 9월달부터 늘어나죠. 기사 내용을 보면 지금 9월달, 12월달부터는 월 950억 달러로 축소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을 계속 빨아들이겠죠. 다음으로는 보면 지금 원유 가격도 지금 앞에서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계속되는 한 이 원유 가격도 계속 튈 가능성이 농후하고요. 그리고 중국의 문제도 있습니다.
예, 중국의 문제는 부동산 문제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몇 번이나 설명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동성 공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이고요. 예, 결국 지금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수치는 인플레입니다. 이 수치가 오랫동안 유지할 경우 위험자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매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가 3분의 1을 차지하는 임대료는 상승 중이고 요즘 자산시장의 과열로 소비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임금 상승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임금이 계속 상승하고 있죠. 지금 보면 평균 시급이 계속 상승 중에 있고, 그리고 지금 고용 비용이 임금 쪽에서 계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임금이 상승하게 된다면 소비력이 한동안 유지가 될 것이고, 그럼 인플레는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몇 번이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위험자산의 투자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역사적으로만 봐도 물가 지수가 낮을 때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1990년도에도 물가가 2%, 3% 내외였고요. 2000년도도 금융위기 전까지 물가가 매우 낮은 수치였죠. 그리고 2017년도에도 물가가,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매우 낮았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물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예, 지금 위험 자산은 저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영상은 마치겠고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